네, 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들을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석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광석입니다. 네. 시장이 다행히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각 증시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앞서 이슈가 굉장히 공연했죠. 바로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주요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삼성전자는 조금 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제 사실은 좀 급락이 나왔던 2차 전지 업종들이 뭐 코스모하게 좀 대거적으로 반등 좀 성공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뭐 다른 쪽은 조금은 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증시 포인트를 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 반등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좀 이제 기술적인 좀 반등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시장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0% 정도는 진짜 반등이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모를 가능성도 20% 정도의 이런 또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대외적인 리스크가 아직 왕충 작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인 것 같지만은 아직은 확실한 반등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운동을 좀 강하게 해서 숨이 좀 차네요. 네. 좀 화사하게 또 핑크핑크하게 입고 와서. 예, 오늘 또 장이 좀 어느 정도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의상을 좀 신경 써서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좀 화사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새로 고침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또 강한 반등이 나와주는 게 SK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런 시각인지 매니저분 시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전자닉스를 포함해서 저는 지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수 바닥에 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모를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까 진짜 반등은 80%, 조금 혹시나 모를 가능성이 20% 남겨두자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오늘 또 신문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 대표분께서 디램 가격 관련된 우려를 좀 불식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면서 뭐 그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 뉴스가 좀 보도가 되고 나서 오히려 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3% 넘게 강세를 보인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일단은 단발적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후 1시 10분이니까 오늘 오후장 장 종료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런 전반적인 하락은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었으면 좋겠고 진짜 바닥이 나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 통틀어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대 낙폭에 따른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 지금 8거래일 동안 빠졌던 부분에 그래도 절반 정도는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반등 정도 목표치는 한 11만 원 정도 넘는 수준이 되겠죠. 저가 대비해서.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12만 원대가 공교롭게도 하이닉스 이제 PBR이라 그래서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좀 중간 라인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더 비관적 내지는 좀 시간을 갖고 보시는 분들은 하이닉스가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까지 좀 하락을 했을 때 사겠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가가 고점에서 30% 이상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 메모리 가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메모리 가격이 피크를 쳤다 내지는 피크가 다가오고 있다는 시각에서 여전히 하이닉스나 반도체 시각을 조금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봐야 될지 그럼 메모리 가격과 함께 한번 전망해 주시죠. 일단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게 이제 기준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이 나오다가 며칠 동안에 조금은 정체되는, 그러니까 하락이 좀 멈추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가 최근에 지금 한 3일 정도를 횡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가격 고정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부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 이 하락이 좀 둔화되면서 조금씩 좀 점진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금 거시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이제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바로 스마트폰이겠죠. 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의 판매량, 출하량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제 리서치, 테크 리서치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입니다. 이게 까나리스라는 이제 리서치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20년도 4분기부터 1분기 보시면은 연간 출하량 성장률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 속도가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슈퍼 사이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2분기 출하량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출하량이 지금 성장률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조금만 더 제가 세분화해서 제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금 또 관련된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숫자가 좀 표시돼 있죠. 지금 아시아라든지 유럽 또는 북미 지역까지 토탈했는데 여기 지금 21년도 여기 우변에서 두 번째겠죠. 20에서 21년도 연간 성장률 출하량이 12%였는데 올해 지금 일단은 2분기는 한 5% 정도밖에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상반기 정도 관련된 출하량에 대한 이 출하량 이 퍼센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3, 4분기 때 스마트폰 출하량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좋은 또 뉴스들이 많잖아요. 언팩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약에 작년에 출하량 퍼센테이지를 채워지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반도체 이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유는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스마트폰 연간 출하량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스마트폰 출하량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체크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만 업체들의 월별 판매량이거든요. 네. 최근에 7월에 나왔던 대만 업체들의 판매량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미디어텍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폰 AP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월 대비 15%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 안 좋은 기분이 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은 길어졌지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반도체 그러면 리프레시 기준 무엇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중요하겠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돌아서는 움직임이 며칠 정도 나온다면은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출하량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분기별로 이제 우리가 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살펴볼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가장 좀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모습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 매수세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운용 자금들이 지금 움직일 때가 대부분 이제 이 기계적인 매매죠. 알고리즘 매매인데 지금 이전 10년 전 대비해서 사실 ETF를 운용하는 펀드 회사들이 가장 많이 쓰진 않았었거든요.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터 린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이제 펀드 쪽에서만 운용했었지. 지금 우리나라든지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가 블랙록이고요. 두 번째는 뱅가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쪽 운용사들이 엄청난 몇천 조의 운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알고리즘 매매, 이 프로그램 매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설레로는 카카오뱅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카카오뱅크가 누가 봐도 고평가인 건 확실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편입 비중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9월까지 좀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비중을 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연일 매수 들어왔던 부분들이 힌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반등을 좀 예상했던 부분들이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이게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연일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다시 전자닉스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소비량도 훈풍이 좀 예상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당일 아침에 9시부터 9시 10분 정도까지 프로그램 매매 현황만 HTS에 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만 보신다면은 이 종목이 오늘 강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약할 건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매 현황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제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채팅창을 보니까 네네. 이쪽 자리에 섭외가 안 됐냐 댓글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제 존재 이유는 이 개미 투자자분들을 대신해서 좀 마이너한 쪽,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하는 것들이 이 두 분에게 한번 가감 없이 물어보는데 네. 오늘 채팅창에도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삼성전자 전망을 캔디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 중 한 가지 요인으로 EUV 장비 확보가 어려운 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 전문가님들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자, 앵커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EUV 장비 확보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뭐 이미 시장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주가를 하락시킨 하나의 트리거는 뭐냐면 공급 이슈보다는 수요 이슈가 생각보다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제 고정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약간 그 계약 가격이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메모리 가격이 전체 어닝의 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다른 쪽이 선방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그러면 올해 이익이 피크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맞습니다. 물론 아까 EUV 장비도 일부 영향은 좋지만 전체적인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캔디님의 답변을 앵커님께서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잠시 또 빠지겠습니다. 네네네. 네, 굉장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새로 고침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새로 고침은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 건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최근에 좀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여러 좀 굵직한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이 역량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주가 흐름을 떠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직 그 다양한 또 과거의 질병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사실 국내 백신 1호가 나온 부분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치료제는 계속해서 나왔지만요. 물론 이제 백신, 임상 3상 관련된 부분, SK바이오사이언스 GPB510이라는 또 이제 물질이 있죠. 이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의 이슈로 인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오면서 지금은 조금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한국파마에서 지금 앞서 그 특징적으로 살펴본 페노비프레이트 물질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가 되고 NK맥스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게임 체인저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는 저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조금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네. 자문사에서. 네. 바이오를 담당했을 적이 있었어요. 조금 했었는데 네네네. 어찌 뭐 우리 앵커님 대비해서는 좀 세 번에 피겠지만. 네.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방문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오송이나 오창이 좀 많잖아요. 네. R&D 연구센터들이. 근데 많은데 거기서 내린 결론 자체가 아직은 우리가 너무 많이 조금 기대 심리가 많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한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현장에서 과거였지만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죠. 과거에 좀 그런 사례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를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지만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뭘까요? 결국은 이 상황을 뒤집는 이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 히든 카드에 대한 부분들 카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시는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만약에 이제 관련돼서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뭔가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서 또 치료제가 정말 나오고 그리고 백신도 나오게 된다면 연말이나 내년에는 우리 실생활이 많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좀 투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라는 거죠. 그렇죠.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근데 거꾸로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지만 백신이 개발되면 이제 코로나 특수가 어쩌면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길게 잡으면 1년, 짧게 잡으면 어쩌면 6개월일 수 있는데 네. 과연 지금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아니면 되려 자기의 호재가 자기의 악재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얼만큼 빨리 치고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라고 네네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속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천천히 정주행하느냐의 차이인데 뭐 바이오는 뭐 아시다시피 정주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준을 좀 설정해 드리면 단발적 좀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발적 이슈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너무 아웃퍼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치료와 백신이라는 키워드만 들어가면은 그 종목들이 뭐 2연상 가고 3연상 가는 듯한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투자 경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과열을 좀 많이 형성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공문이 하나 나왔는데 임상 관련된 이 참여자를 구한다는 또 공문이 나와가지고요. 그 관련돼서 이제 임상 참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예산안까지 지난주에 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을 정부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싶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는 용이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사실 바이오 투자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포트에서도 바이오 잘 편입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자제를 하시는 거를 좀 권유해드리겠고 보유자분들의 영역.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작년에 이 바이오 업종들 사셔서 손실이 좀 많이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또 부각이 되면은 또 한 번씩 또 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바이오 쪽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얼만큼 많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레이 달리오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이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알고리즘의 대표 주자죠.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경기 소비재들을 진짜 엄청나게 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변화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는 조금은 자제를 하시고 보유자분들은 이제 뭔가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기준점을 한번 정립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새로 고침 잘 들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대체로 이제 운동을 할 때요, 신광섭 매니저님. 네. 우리가 수요일 할 때는 주로 이제 등 운동, 후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오늘 후면을 강화할 수 있는 또 퍼스널 트레이너 신광섭 매니저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갖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오늘 종목은요. 지금 이제 또 코로나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를 갖고 나왔는데 아니 아까 네. 그래도 지금 네. 타이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타임에서는 이제 네.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네.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이번 주 내로 안 움직이면 좀 정리하는 관점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는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좀 짧게 네네네. 조금 쇼텀으로 좀 네네. 보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아서 앞뒤가 좀 안 맞았지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돼서 20일 날 거리두기 조정안이 지금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분위기고 네. 그 부분에서도 중수본에서도 자가치료 확대안 관련된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를 갖고 왔고요. 코드 번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000520 종목명은 4글자입니다. 3일제약이라는 종목을 저는 실시간으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좀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일제약 코드번호 00520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전반적인 질병 치료제, 알약, 뭐 캡슐, 알약 관련된 부분들을 사업을 또 생산하고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뒤에 이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항상 이제 우리 주위분들한테 말씀드리죠. 땡땡 제약, 땡땡 약품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지만 땡땡 바이오나 땡땡 셀 뭐 이런 회사들은 R&D 쪽 연구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안 난다라고 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일제약은 당연히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0일 거리두기 조정안과 중수
후보에서 자가치료 관련된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중증 병상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 때문에 아마 20일 날 이제 아마 내일 모레겠죠. 내일 모레 어느 정도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자가치료 관련된 또 권고안이 또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를 제가 선택하게 된 배경은 자가치료할 때 이제 통상 이제 여러분들 뭐 백신 맞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해열제를 많이 쓰시잖아요. 뭐 타이 땡땡이라든지 뭐 이런 약품을 많이 쓰실 텐데 이 회사가 브루펜정이라는 이 약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브루펜정 안에 이 이부프로펜이라고 이 해열 이 진통 관련된 물질을 영위할 수 있는 바로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식약처 사이트에 자가치료 공고 안으로, 그러니까 그런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뭔가 열이 났을 때 해열 이런 복용제로 현재 권고 약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했을 때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약품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일제약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9,610원에서 왔다 갔다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은 이날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들이 좀 소멸되면서 지수가 좀 같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날 들어왔던 돈이 아직은 엑시트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는 이 종목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목표 가격을 11,500원, 이전에 전고점 근처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990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현재가 대비해서 손절 가격은 굉장히 낮다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일제약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990원 이렇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신광섭 매니저의 PT 종목이었습니다. 네, 신광섭의 PT 종목 단기적으로 3일 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